안녕하세요. 지구별 인문학 여행자 지구인입니다. 여기서 잠깐 지난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를 꼭 참고하시고요. 그렇게 1997년에 홍콩은 중국에 다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홍콩은 자치권을 보장받고 50년간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할 것을 약속받게 되죠. 이것이 중국이 홍콩을 영국으로부터 반환받을 때 덩샤오핑이 내세운 일국양제의 시작입니다. 그렇다고 순순히 물러날 영국이 아니죠. 영국은 홍콩을 빠져나가기 직전에 중국에 빅엿을 먹이고 가버리는데요. 바로 홍콩에 민주주의를 심어놓고 떠나는 겁니다. 영국은 자기네가 홍콩 통치할 때는 홍콩에 총독을 뒀거든요. 영국에서 그냥 홍콩 총독 임명했습니다. 영국도 지네 식민지는 독재하는 게 편하잖아요. 투표 따위 개나 줘버려 이거죠? 근데 중국에 넘겨줄 타이밍이 되니까 곱게 안 넘겨주려고 부랴부랴 민주주의 투표와 선거의 개념을 정착시키는 거죠. 재미있죠? 아무튼 실제로 홍콩은 헌법도 따로 만들고 그 헌법상에 자본주의 체제도 50년간 보장받습니다. 등소평도 50년을 약속한 데는 사실 내심 전략이 있었습니다. 샤오강, 한자로는 소강이라 해서 중국인들이 당시처럼 완전 후진으로 사는 게 아니라 50년 뒤쯤에 홍콩을 반환받을 때쯤에는 인당 GDP 1,000불 정도의 상태는 이룰 거라고 예상했던 거죠. 그러면 홍콩과 중국이 합쳐지더라도 그 충격도 완화되게 되죠. 소프트 랜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덩샤오핑의 전략대로 됐죠. 덩샤오핑의 전략은 기본적으로 3단계인데 옴포, 소강, 대동 이 3단계 전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제대로 다뤄볼게요. 홍콩으로는 지역으로도 중국 편제가 아닌 홍콩 특별행정구에 속합니다. 홍콩은 화폐도 다른 화폐를 쓰죠. 중국 위안화가 아니라 홍콩 달러를 씁니다. 중국에서 경제도 독립되어 있는 거죠. 이제 홍콩은 대통령도 따로 뽑습니다. 홍콩 행정장관이라 해서 선출직입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캐리람 같은 사람이 바로 홍콩 대빵인 행정장관이죠. 홍콩은 간선제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직접 선거가 아니에요. 대신 중국은 홍콩 반환 20주년이 되는 2017년에 직선제로 바꿔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요. 막상 2017년이 되자 시진핑 정권에서 아몰랑을 시전합니다. 막상 2017년이 되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 합법적으로 직선제 약속을 쌩까버리는 거예요. 중국이 홍콩의 간선제에 집착하는 이유가 궁금하신 분은 지난 영상 홍콩 3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국인민대표회의는 입법부와 행정부를 가진 중국 최고 권력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물론 중국은 공산국가니까 그 위에 당이 있긴 해요. 중국에서 약속했던 직선제를 쌩까버리니까 이 직선제 약속을 지키라면서 터지는 게 바로 우산혁명입니다. 직선제 약속을 이행하라는 홍콩 시민들의 민주화 열망이 불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이건 과거 우산혁명 때 홍콩 친구가 저한테 보내왔던 사진인데요. 노란 우산을 매달고 있는 모습이죠.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 사실 굉장히 뭉클하죠. 개인적으로 홍콩의 민주주의를 응원합니다. 안 그런 사람은 거의 없겠죠. 중국 유학생들이 홍콩 응원하는 대자보 훼손하기도 하는데 이런 행동은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중국에 대한 반감을 불러오잖아요. 역시 중국은 공산국가구나. 중국은 아직은 멀었다. 성숙하지 못하구나 라는 걸 스스로 증명해버리는 거거든요. 인간의 생각과 자유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파쇼적이죠. 이전 영상 제국주의 역사에서도 살펴봤던 극우 전체주의자들이 다 이런 생각했던 거거든요.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서 상대를 희생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는 좌우를 막론하고 아주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좌파의 전형이죠. 제국주의는 우파의 전형입니다. 극우와 극좌가 이렇게 항상 같은 모습을 보인다는 건 굉장히 재미있죠. 역사는 반복되기 마련이거든요. 홍콩은 우리나라랑 여러 면에서 굉장히 똑같습니다. 우리도 박정희 때 유신을 해서 간선제로 바꿔버렸죠. 선거인단을 장충체육관에 몰아넣고 투표를 시켜서 체육관 선거라 불렸었죠. 그래서 박정희는 99.9%라는 놀라운 득표율로 당선이 됐었습니다. 역시 반인반신은 다르십니다. 그걸 전두환이 그대로 넘겨받아서 해먹으려다 국민들이 반발하니까 입막으려고 고문하다가 박종철 열사 사망하고 영화 1987 찍으시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6월 민주항쟁 때 인터넷도 없는 시절에 말 그대로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하나로 서울시청 광장에 100만 명씩 모였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에 공지 때려서 쉽게 모인 게 아니에요. 잡아가두고 고문하고 사람 죽이던 시절 얘기입니다. 참고로 박종철 열사가 자기 목숨 버려가며 지킨 선배는 자유한국당 전신인 한나라당에 입당해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참 재밌죠? 홍콩도 이런 직선제 약속 이행하라는 시위가 들고 일어난 겁니다. 시위 진압하려고 체류가스를 쏘니까 이걸 시위대 맨 앞에서 우산으로 막는 거죠. 근데 너무 세서 우산이 자꾸 부러지니까 사람들이 계속 앞으로 우산을 보냈고 우산혁명이란 이름이 붙게 됩니다.
다음 편에는 홍콩에서 2015년 1위를 기록한 영화를 가지고 홍콩 문화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지구별 인문학 여행자 지구인이었습니다.